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해석으로 이제 내용이 딱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정리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 글이 내용이 뭐다가 먼저 판단이 되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어법 포인트들을 써드릴 거야, 말씀드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각자 뭐 능동이면 능동, 왜 능동인지, 왜 ing인지, 왜 pp인지, 왜를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 왜 얘가 이런지. 그래야 이게 지금 당장은 선생님의 말로써 그냥 봐가면서 얘기하니까 아, 그러려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상 실전에서 내가 딱 생지문의 문장을 딱 봤을 때 얘가 뭐지? 왜 뭘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어법 선택할 때 니네들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 친구들 많단 말이야. 그것도 결국 집에 가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정한 영어 공부가 되려면 각 어법 포인트들의 그래, 정답이 얘인데 왜 얘야? 왜 얘는 뭘 물어보는 거지? 얘는 왜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지? 수의 일치면 얘 아니야? 얘랑 수일치 때 왜 단수지? 복수지? 이런 고민들이 해야 진짜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법 포인트에서 진짜 틀리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하고 계신 거 해석 내용 파악, 어법에 대한 이유 그거 다 적어놓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런 다음 이제 연결사가 나오면 그 연결사대로 흐름이 맞는지, 이 문장이 빠지면 연결고리가 왜 흐트러지는지 그런 것들까지 잡아두셔야 순서랑 삽입 대비도 되는 거야. 당연히 또 중요 구문들은 서술형도 대비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첫 번째 바퀴 돌 때 제대로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돌 때 좀 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선수에 대한 팬의 상호적인 의미. 자, 여기에서 상호적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상대적이란 얘기야. 내가 너한테, 네가 나한테 이 서로 상호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팬의 reciprocal이란 단어거든. 이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핵심 단어야. 상호, 상부상조의 의미야. 내가 너한테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주는. 오케이? 이게 상호 호혜적이라고 하거든. 의무. to 어디로 해? 그들의 어떤 운동선수들에게 팬들이 상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제목으로는 뭐 쓰면 될까? 해라. 뭘 해라? You would be done by. 그러니까 네가 be done by,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해라 이 말인 거야. 상호적 의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주장의 제목이야. 정답. 팬은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자신의 의무도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라고 해서 아, 쟤네들이 무조건 우리한테, 손흥민은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뭐 이런 생각 하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손흥민한테 한 건 뭔데?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손흥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호혜적이고 다 긍정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네가 손흥민한테 해주는 것도 생각해봐라 이거죠. 자, fans who are 뭐든 간에 연봉은 당신보다 많을 테니까. 그치? 자, 여기 봐. 여기서 잘리고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 천천히 보도록 할게. Who are inclined to. 얘 수동태 챙겨두셔야 돼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투동사 원형하는 경향이 있다. Spend a lot of time ing. 어순도 좀 잡아야 되겠다. 그치? spend 목적어 ing.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데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뭘 생각해? about. 자,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지금 넣어놨어. 명사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what이 명사가 되기 위해선 뒤에 문장 패턴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오케이? 그럼 불완전한 문장의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선수들이 them. 간접 목적어는 있는데 직접 목적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아하. 그럼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맞구나.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가 사형식 동사인지 모르고 그냥 them 목적어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동사의 속성에 맞춰서 걔가 진짜 그렇게 잘 쓰이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러면 선수들이 그들에게, 즉 팬들에게 빚지다라는, 갚아주다 이 말인 거지. 갚아줘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지지리도 기네. 그치? 본동사 어디 있어? 팬으로 써. 여기 있지. Should also think about. 또한 생각해야만 합니다. 팬들은 얘가 주어져? 이러이러한 팬들은 생각해야 돼. 또한 뭐에 대해서? corresponding. 아까 쌤이 reciprocal, 요거 호혜적인, 상호 호혜적인 이런 뜻이거든. 얘와 똑같은 단어가 상응하는 이란 단어. 무관한이 아니죠. relevant죠.
뭐를? 상응하는 의무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무? That fans might have as a fan. 팬들이 자기가 팬들로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문장이 사실상 이 글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케이? 자, 문장 구조 잘 파악되셨어요? 첫 번째, 후절의 주격 관계 대명사의 be inclined to. 왜 얘 수동태가 중요하냐면 뭐만한 경향이 있나? incline이 원래 기울기거든? 기울기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만한 경향이 있다는 뜻인 거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 뭐에 관해서? 선수들이 자기들한테 팬들로서 자기들에게 운동선수들이 자기들한테 갚아야 될 것에 대해서 손흥민 우리가 그만큼 응원했으니까 시즌마다 막 10골 이상씩은 무조건 넣어줘야지 막 이런 기대치들 있잖아. 그런 것들의 생각을 많이 한 경향이 있는 팬들은 결국 뭐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네가 손흥민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자꾸 손흥민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걔한테 해줘야 될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응하는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야? 팬들이 팬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 그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해석 밑에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좀 선생님처럼 해석이 깔끔하게 됐는지 그것도 생각 꼭 해보셔야 되고요. 원이 지금처럼 뜬금없이 주어로 쓰일 때는 얘들아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 이런 사람은 who thinks only about 오직 생각하는 거. only는 얘들아 플러스를 했어 마이너스를 했어? 얘 마이너스야. 그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이죠. 그렇죠? 뭐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 또 전치사 뒤에 what절 나왔다. 불완전한 있는지 볼까? 주어. be reluctant to receive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자, reluctant는 뭐뭐 하는데 꺼리는, entitled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야. entitled to receive 하면 받을 자격이 있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팬들은, 사람은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흥민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는 from their friend, 친구로부터 without ever giving the moment to thought. 잠깐의 생각도 주는 것 없이 어디에? What they owe their friends. 그들이 친구들에게 갚아줘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잠깐의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친구에 지금 빗대어 얘기하는 거야. 팬들처럼 아니 친구로부터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걔한테 줄 건 생각 안 하고. 그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와, 그러면 지금 뭐야? 또 수식어가 원 뒤에 후부터 여기까지가 죄다 수식어야.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해?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잖아. ing는 본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i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 to put mildly 부드럽게 말하자면 not a good friend. 부드럽게 말한 게 친구가 아니래요.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은 오직 생각만 해. 자기네들이 entitled to receive,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서만 생각해. 오케이? 나 오늘 여친이랑 22일 됐으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220원씩 그런 거 안 하니?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귄 지 100일 되면 친구들끼리 100원씩 걷는 문화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합니다.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얘들아. 요즘 뭐 투투데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나요? 친구가 이성 친구 사귀는 거에 관심이 없나요? 눈물 닦아 임마. 괜찮아. 안 사귈 수도 있지 뭐. 그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뭐 없이 giving a moment thought. 잠깐의 생각을 주는 거 없이. 뭐에 대해서 what they all pray. 그들이 친구들에게 갚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잠깐의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잠깐의 생각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에만 오직 생각하는 사람은 is 부드럽게 말하면 뭐다? 좋은 친구는 아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치? 그런 거 있어. 니네도 조심해야 될 게 친구들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명분 아래에 넌 내 진정한 친구니까 내 고민을 들어줘. 이것도 이제 받는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집안이 이래서 저래서 뭐 내 친구랑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래서 저래서 막 친구한테 쏟아내서 내 지금 기분이 이래. 막 이렇게 친구한테
진정한 친구라는 이름하에 걔한테 막 내 감정을 쏟아내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풀어. 근데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친구는 그 감정에 매몰이 되잖아. 그럼 걔는 기분이 좋았다 나 때문에 나빠지는 꼴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친구를 진정한 친구 이름 아래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해. 그런 거야. 내 지금 안 좋은 감정을 누군가에 쏟아내서 풀려고 하는 거야.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 만날 때마다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버릇이야. 그거는 진짜 걔가 나한테 오로지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위로를.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자 지금 친구를 빗대어서 한번 갔다가 예시를 들었다가 다시 팬 얘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추가 연결사죠. 얘. 그럼 아까 친구의 예시처럼 마찬가지로 팬들도 who only think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이제 해석 바로바로 되죠?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팬들에게 갚아야 될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팬들. 뭐 없이 with ever thinking about.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 없이 뭐 what they owe to athletes. 그들이 즉 팬들이 운동선수들에게 갚아야 될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는 것 없이 지가 받아야 될 것들의 갚음을 받아야 될 것들에만 대해서 생각하는 팬들은 본동사 여기 있죠. have가 되셔야 되죠. fans가 주어니까. 그치? 그런 팬들은 have failed to take fan-athlete relationship.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를 받아들이는데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 말인 거야. 그렇지? 이해 못하는 거죠. All that seriously. 그렇게 진지하게. 팬들과 운동선수의 관계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엔 다 실패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꼭 그 있잖아. 응원하면 될 건데 꼭 그 뭐 골 못 넣는다고 디랄디랄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애들 다 뭐야. 토토하는 거지 뭐. 그치? 토토충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응원하지 못하고 그냥 돈 거는 거에 연연해서 제가 골을 못 넣어서 내가 돈을 잃었어. 이런 애들. 불법 도박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as in 뭐뭐처럼 이런 뜻이야. Nearly every other area of human life.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처럼. 자, 그다음 whatever, however, specialized fans may possess are limited by the corresponding set of obligation. 와, 이거 문장 되게 길다. 그치? 천천히 보도록 할게. 그거에서처럼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 자리야? 문장에 주어가 필요한 자리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덩어리 끝나고 얘가 본동사거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봐. 지금 저기에 whatever, however의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시려면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 우리가 whoever, who, which, what 뒤에 ever를 붙인 것들을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관계대명사에서 파생된 애인지라 전부 다 뒤에 뭐가 필요해? 문장이 필요해. 문장이 필요하다는 건 최소 뭐가 있어야 돼? 본동사의 확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까지가 한 덩어리로서 하는 역할이 첫째, 명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그럼 얘가 명사, 부사가 된다는 얘기는 이 덩어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동사 앞자리나 뒷자리, 즉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 그 다음 혹은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명사 자리잖아. 부사로 쓰인다는 건 뭘 방증하냐? 문장의 앞이나 뒤에서 배경 역할을 한다. 아, 그러면 이거는 동사 앞뒤 전치사 뒤에 있으면 든지라고,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뭐든지 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부사로 해석하면 문장 앞뒤에 얘네들이 있다? 그러면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든지 상관없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이의 의미를 좀 가미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아이 됐고, 어쨌든 간에 얘는 각자의 품사의 역할이 있어. 그럼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는 뭘로 구별한다고? 자리로 구별한다고. 그럼 니네가 whatever부터 어디까지가 본동사 덩어리야? possess에서 여기에서 끊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야? 주어 동사 나온 거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에 지금 are limited의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얘 뭘로 쓰였다?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명사로 쓰였다고 해석해 주셔야 돼. however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however는 그러나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 어순상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얘는 이거 무슨 뜻이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얘는 양보의 의미야. 오케이?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 할지라도. 아무리 주어가 부사계 동사 할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쓸 때 쓰는 표현이야, 얘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가 지금 whatever랑 however의 비교 문제를 봤잖아. 근데 얘는 뭐밖에 안 돼? 부사밖에 안 돼. 부사밖에 안 된다는 건 어디 위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문장 앞뒤밖에 올 수 없다는 얘기야. 배경으로서.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whatever냐 however냐는 첫째 자리로서 구별이 되겠다. 그치? 지금 딱 봐도 본동사 are limited 앞에 있는 덩어리니까 주어잖아, 주어. 그럼 얘는 될 수 없겠네, however는. 그치? 이렇게도 되고. 두 번째,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 정답 however인데 혹은 whatever, whichever, whoever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아. 근데 형용사 부사가 오지 않아. 근데 가끔 명사가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럼 얘네 구별법은 뭐야? 명사가 오거나 안 오면 얘네들. 그치? whatever. 형용사 부사가 오면 정답 however. 이렇게 가셔도 돼. 알겠니? 구분법은 어렵지 않아. 이 개념이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하시면 돼. 그럼 정리해볼게. whatever 해석해보자. whatever special right. 지금 뭐 온 거야? 명사 온 거야. 어떤 특별한 권리든지 이 말이야. 어떠한 특별한 권리든지 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권리가 뭐든지 다 뭐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팬이야? 손흥민 팬이야? 안양FC 팬이야? 안양FC 팬 있니? 그래? 보라색 유니폼 막 이런 거. 그래? 진심인데? 어쨌든 그런 니네가 갖고 있는 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권리든지 다 뭐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고. 무한대가 아니야. 니네가 팬이라고. 오케이? 뭐에 의해서 제한된 거야? 그에 상응하는 세트의 의무들. 그에 상응하는 세트의 의무들. 그러니까 뭐야? 니네도 팬으로서 선수들한테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야. 어떤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의해서 제한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팬들은 어떤 팬들? Who never think about.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뭐에 관해서? 의, 주, 동이 나와야 되겠죠? 왜?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명사가 필요하니까. 그치? 의주동은 명사 어순이다. 잊지 마세요. 어떻게 그들이 be better fans, 더 나은 팬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팬들은 심지어 뭐조차도 그들이 뭐 하면서도 자신 있게 opine about 의견을 말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갚아야 될 것에 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하면서 한 번도 자기네들이 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없는 팬들은 본동사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 nearly, hardly, 거의 뭐뭐 하다, 거의 뭐뭐 하지 않다. hardly 챙겨주세요. 거의 fulfilling,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뭐를? 그들의 end of bargain. 그들의 어떤 거래에 대한, 거래는 뭐겠어? 내가 선수에게 주는 사랑, 선수가 팬에게 주는 사랑. 이 거래에 대한 그들의 어떤 목표,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지, 시행하고 있지,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야.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문장으로서 표현하느냐 차이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nd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비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지문으로 집에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식어를 했나? 저기까지를 했나? 이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찍어서 형광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를 시험 기간 내에 써먹으라는 게 이런 거야. 니네가 해봐. 이건 내가 매년 볼 거니까. 아니 작년에도 봤던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난 진절머리 나게 봤어 나는 이거.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보는 일이니까 니네들이 딱 보고 해봐. 니네가. 아씨 아까처럼 안 되네 쌤처럼. 그럼 형광펜 쳐. 찍어. 보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해주지. 근데 내가 전화번호 오픈 다 하고 다 해도 질문이 생각보다 안 와. 알겠어? 그러니까 많이 해보세요 진짜.
자, 그리고 이게 박스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얘들아? 빈칸 가능성이야. 빈칸 가능성. 오케이? 빈칸 가능성에다 박스를 쳐둔 이유는 아무렇게나 밑줄 쳐놓은 게 아니라 충분히 유추될 수, 이 글의 내용상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다 체크되어 있는 거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정말 와래 보였고.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 뭐처럼 거의 모든 다른 영역, 인간의 삶에서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펜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뭐든지 다 제한돼 있어. 뭐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련의 의무들에 의해서 다 제한돼 있어. 어떤 그게 뭐 스포츠 팬이든 뭐 TV 드라마 뭐 배우의 팬이든 가수의 팬이든 뭐든 간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네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권리가 뭐든지 간에 다 그에 상응하는 의무라는 거에 의해서 제한돼 있어. 네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우받기 싫으면 너도 그 팬이나 선수나 가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또 팬들은 한 번도 자기네들이 더 나은 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팬들은 심지어 뭐조차도 자기네들이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갚아야 될 것에 관해서 의견을 자신 있게 내비치면서 그냥 지네들은 더 나은 팬이 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팬들은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어. 뭐를? 이 거래에 대한 어떤 계약, 의무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이행해 본 적 없을 거야. 거래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상부상조, corresponding, 또 뭐? reciprocal. 이 단어 꼭 좀 외워두시고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와, 20번 문제의 문장 개수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긴 문장들이었고요. 그 안에 의미의 4문장들은 다 똑같은 얘기만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해석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내용 전체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텃밭 가꾸기의 생태계와의 관계. 보시면 텃밭 가꾸기와 생태계 관계 tendency of ecosystem to return to stable state. 여기서 니네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생태계는 가만히 냅두는 게 안정적인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뭐 잡초 제거하고 얘네들 더 키우고 생산성이 많아졌어. 뭐 꽃도 많이 피고 뭐 음식도 많아지고 작물들도 많아져. 왜? 인간이 거기에 살충제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생태계가 불안정한 거야. 인간에게는 그게 안정적인 거겠지. 그 둘의 반대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줘야 돼. 자, 다이내믹스, 역학이야. 역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 생태계의 역학. 어떤 조건이 갖고 있어? 지속적인 움직임, toward 어디 쪽으로? 안정적인 상태 쪽으로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생태계의 역학인 것이다. 그래서 텃밭 가꿀 때 과일 채소 생산을 크게 하려면 잡초와 해충 제거 등으로 생태계의 상태를 뭐하게 만들어?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야. 인간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가만히 냅두면 잡초도 잘 크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자연이 알아서 지네들이 알아서 잘 할 텐데 인간이 거기서 안 돼, 우리 감자 많이 먹어야 돼, 옥수수 많이 먹어야 돼 하면 잡초들 다 죽여 이러면 생태계가 뭐 한 거야? 그건 불안정한 거야. 우리한테나 좋은 거지. 생산성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극대화하는 것은 생태계를 뭐 하게 하는 거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개입을 멈춰버리면 생태계는 지가 알아서 자연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 수확량은 대신 어떻게 써? 줄어들겠지. 그치? 그 관계성을 잘 생각해 가면서 이 글을 읽어봅시다. 자, the concept of ecosystem state. 이 생태계라는 어떤 상태의 개념은 should be familiar. 익숙해야만 합니다. 익숙할 것입니다. 어디에? to 전치사야. anyone with a home vegetable garden. 그러니까 텃밭을 집을 가지고 있는, 집에 텃밭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거의 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어른들 중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 식물 심으시는 어른들도 계셔. 그지? 그런 분들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아유 뭐 그냥 뭐 크게 관심 없으셨을 건데 선생님도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이게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연의 뭔가가 있어. 그래서 뭐 식물 하나가 있으면 애완견 키우는 것처럼 진짜 그런 것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잘 키우더라고요. 생태계 개념은 집에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 텃밭에 대한 가든의 얘기를 바로 이어서 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가든, 텃밭은 작은 생태계야. 문장 끝. 자, 생태계 뒤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야. 그럼 대시냐, 웨어리냐는 형용사로 물어봤을 때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의 차이점을 갖고 판단하셔야죠. 뒤에 문장 보니까 재배자가 시도해. 뭐? 킵의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니까 웨어는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작은 생태계인데 재배자들이 뭐 계속해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작은 생태계야. 어떤 방식으로? 특정 상태로 유지하려는. 소위 말해 namely, 소위 말해 다시 말해 최대치, 최소화 말이야. 과일과 식물의 생산에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려는? 최대화로 만들려는 그런 특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텃밭은. 그치? 선생님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작은 텃밭을 운영하시는데 작지가 않아. 시골에 그 400평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400평이 뭐 이렇게 막 초대형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400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밭으로 있으면 평야로 있으면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그러니까 막 쫙 이게 아니라 그냥 요만큼이 한 400평이야. 거기다가 이제 막 감자도 심으시고 막 되게 재밌어 하셔. 뒤늦게 농사일에 빠져드셔.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재배하시는 거 보면은 아우 뭐 해야 될 게 진짜 많아. 그럼 to achieve this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건 뭐겠니 얘들아? 생산의 최대화가 되겠지 얘들아. 생산의 최대화. 이 생산의 최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배자는 is almost intervening in이니까 전치사 in까지 포함시켜서 이 한 세트로 보셔야 돼. 재배자는 개입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개입을 하는 입장이잖아 여기에서는. 그치? 그래서 intervening이 되셔야 돼. 선생님 뒤에 전치사 있으니까 수동태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그래서 능동이다 수동이다의 첫 번째 갈림길은 뭘로 가셔야 돼?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셔야 돼. 하느냐 당하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재배자 입장에서는 생산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안에 들어가서 어디? The dynamics of ecosystem. 그 생태계의 역학 안에 들어가서 잡초도 뽑고 막 이런 거 해야죠. 즉 여기 나오네. 그들이 제거하는 거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미콜론 재배자들은 제거해 원치 않는 식물들 that begin to grow and perhaps spray the insecticide. 무슨 사이드 하면 죽음을 의미해. 수사이드가 자기 스스로 죽는 거잖아. 그지? 이건 insecticide, pesticide 하면 살충제. 오케이? 살충제를 뿌려가면서 뿌리기 시작해. 여기다 여기. 제거하고 재배자들은 뿌리기 시작해. 살충제를. 그리고 fence off 뭐야? 울타리를 치는 거죠. 패치, 울타리. 뭐 하기 위해서? 인섹트나 다른 동물들을 stop. 목적어 from ing. 요거 어순 잘 잡으셔야 돼, 얘들아. 어순 잘 잡아. 주어는 stop. 목적어 from ing잖아. 그러니까 이 ing의 행위자가 누구냐면 A야, A. 이렇게 가야 돼. 주어는 막습니다. A가 ing 하는 걸 막습니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펜스를 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뭐 하는 거? 소비하는 거. 뭐를? The vegetables. 그 재배자들이 키우는 채소들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들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 separate 한다라는 건 요 함축적 의미를 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펜스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밭에 분리시킨다는 거죠. 영역을 with fence와 prevent 목적어 from ing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로 쓴 것뿐입니다. fence off. 다음 페이지 4번 문장. 그러면 since가 너네들이 이제 현재 완료 처음 배웠을 때 중학교 때 그때 이후로라고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since만 보면 이후로라고 해석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거보다 솔직히 더 많이 쓰이는 게 때문에예요. since는 이후로라는 거를 쓰려면 어디 주절의 동사가 have pp 동사를 써야지 얘가 이후로야.
근데 그 외의 시제로 쓸 땐 그냥 다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Since maximizing vegetables grow. 그러니까 채소의 성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is an inherently unstable, stable state. 그럼 잘 생각해봐. 채소 성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for the ecosystem, for the ecosystem, 생태계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인간이 채소 많이 먹으려고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 생태계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언스테이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배자들은 효율적으로 keeping more on the slope.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함축적 의미 추론이죠.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린 게 이런 함축적 의미 추론 풀 때는 채워진 빈칸이라는 표현을 난 많이 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빈칸 추론이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글을 위에 글 아래 글 읽으시고 그 빈칸에 위 글 아래 글을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옮겨 쓰는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얘는 있는 거야. 대신 비유적 표현으로. 그러면 이 글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말의 빈칸이 뭐야? 원래 풀이를 하면 이 말이 되겠지. 이게 실제 정답이야. 그지? 근데 이 정답을 바꿔서 쓴 다음에 얘를 빈칸 추론으로 놔도 좋겠지. 함축적 의미 추론은. 즉 다시 말해서 재배자들은 이코시스템, 내가 거기에 생태계에다가 개입을 하는 건 그건 걔네들한테 불안정한 상태를 주는 거니까 재배자들은 사실상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 Keeping the ball on the slope. 이 직역하면 경사로 위에다가 공을 계속 유지시켜 놓는다 이 말인 거야.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불안정한 이코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High vegetable yield. yield는 산출량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높은 채소의 산출량을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재배자들은 자기네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경사로에다 공을 이렇게 유지시켜 놓으면 지가 알아서 떨어지잖아. 그치?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채소의 수확량을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얘가 삽입 포인트로 놓기 좋다는 게 이거거든. 만약에 the growers stop intervening, stop to intervene. stop ing는 얘를 멈추다. stop to 동사는 멈춰서 to 동사를 하다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재배자들이 stop intervening, 개입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심지어 for a day, 단 하루만이라도 멈추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어? 개입을 멈췄으니까 안정된 상태. 진우야 괜찮아? 너 눈이 지금 되게 흐릿해. 괜찮아? 너 누구 생각하고 있었어? 너 왜 울어? 너 그 여자 생각하는 거야 설마? 여기 정신 차리실게 여기. 지금 여기 걔 잊어 이제 알았어? 또 울어 이 새끼. 아니야. 오늘은 너다 이 새끼야. 자 봐. That all patch of the ground. 그러니까 뭐야? 그 모든 어떤 작은 어떤 그 땅의 울타리 같은 그런 것의 어떤 이 이코시스템이 will naturally begin to shift. 바뀌기 시작할 거야. 어디 쪽으로? 좀 더 안정 불안정. 개입이 빠졌으니까. 안정 불안정. 안정한 상태로 가게 될 거야. 변화하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야. 니네 안정 불안정 내가 방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니네가 자연스럽게 안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지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야. 안정 불안정 하는데 뭐라고? 나 미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러고 있으면 진우야 지문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여기 있는데 보지를 않아. 뭔지 알지 그 느낌? 그게 멍이지 뭐야. 안 그래? 멍 때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인간의 개입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다시 생태계는 지가 알아서 안정된 상태로 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vegetables, 채소들이 may still grow.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써? 계속 다음 문장에 안정된 상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 되겠지. 그치? 채소들은 그래서 여전히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산출량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낮아지겠지. 그치? 잡초도 같이 먹고 사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이 라워가 당연히 뭐야? 어휘 추론 같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하이어냐, 라워냐. 여기다 하이어 써놓고 밑줄 쳐놓으면 틀렸다고 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거의 틀림없이 낮아지겠지. 왜? 다른 식물들이 crowd out, 밀어낼 것이니까. 그 채소들을.
그리고 야생 동물들 애들이 다 뭐 할 거니까 소비할 거니까 보존할 거니까 그 농작물을 더 프로듀스 하면 동사 아니야.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프로듀스는 명사야. 그때는 농산품이란 뜻이야. 이 농산품을 뭐 할 거니까 먹을 거니까 라워 해주겠지. 그렇지? 그런 얘기였습니다. 21번이었고요. 2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얘들아? 3개, 2개가 낫죠? 2개, 3개보단 그치? 조삼모사 총 5개. 쉬는 시간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사회체계에서의 약속의 역할. 이게 소재입니다. 약속, commitment라고 하고요. 자, combining role of commitment. 약속에 결합하는 역할. 뭐와 뭐를 인간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약속이라는 결합하는 역할. commitment. 네. 아, 규린이 할 거요. 규린이 잠깐만요. 여기 네네 맞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개, 3개로 갑시다. 알겠죠? 미안. 잠깐 멈추고 갈게. 언제? 이번 회는 봐야 돼. 야구 하나 어차피 지잖아. 아니라고. 시끄러. 하나가 어차피 지더니 무슨 은재야 이거 말 똑바로 해. 하나는 언제나 진 적이 없어. 너 선생님 발작 버튼 누르지 마라. 뭐? 뭐? 우리 진호가 그랬어? 누가? 아, 수영이가 그랬어? 수영이 오늘 그 테스트 단어 끝에 요 독수리라는 뜻 있지? 요거 100번만 쓰고 가. 알았어? 이걸 독수리 이렇게 100번만 쓰고 가. 알았지? 비둘기는 피존. 비둘기 피존이야. 피존이랑 이글스는 다르죠. 도약합니다. 왕앤청 믿고 갑니다. 자, 가봅시다. 22번 가볼게요. 22번 맞죠? 자, 약속의 역할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커밋먼트. 저 빨간불 들어왔니? 지금 촬영되고 있지? 쌤 누르고 왔지? 약속은 driving force야. driving force는 뭐냐면 추진력이란 뜻이야. 추진력. incorporating A into B. A와 B를 결합시키는 incorporate. 사람과 사회의 체계를 결합시켜주는 추진력이 바로 약속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회 체계를 형성하고 지탱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로키 영어에 와서 나와 같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조용히 1시간 넘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우처럼 띠밥 못해먹겠네 하고 나가는 애가 없잖아. 그지? 그건 약속을 어기는 거지. 그지? 혼나야지. 시작합니다. 약속은요, 접착제예요. Holding together characteristically human forms of social life. 사회적 삶의 특징적으로 인간의 어떤 형성, 폼이죠. 사회적 삶의 어떤 인간의 어떤 특징적인 형태를 다 어떻게 해주는 holding together, 다 같이 뭉쳐주고 결속해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첫 문장 소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은요, make individual behavior, 개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측 가능한의 의미인데, 약속이니까 토요일 오후 1시에 지금 여기 계신 8명의 멤버들이 이 자리에 없으면 이상한 거지. 8명이 앉아있으면 나는 니네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치? 예측이 가능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개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약속했으니까. In the face of 뭘 직면해서? Fluctuation. 이게 요동치는 거, 동요를 얘기해. In their desires and interest. 욕망과 어떤 관심 속에서의 이런 어떤 동요. 그치?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그치? 로블록스를 하고 싶어 하는 은재. 이런 욕망과 관심의 어떤 요동침 속에서 난 영어학원 가기 싫어. 집에서 로블록스만 할 거야. 라는 이런 플럭추에이션에 직면을 해서도 니네들 행동이 로키 영어학원에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로 인해 ing 하다라는 뜻이야. thereby ing. 그로 인해 facilitating, interrupting. 뭐 한다? 용이하게 하다, interrupting. 방해하게 된다. 뭐를? 아이고 잘리는구나. The planning, coordination, 계획이나 조정 같은 거 뭐에? joint action. 다 같이 하는 공동의 행동들에 이런 계획이나 조정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어?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약속을 했으니까. involving 어디에 포함된 그 다양한 어떤 구성 요소들에 포함된 그런 공동 행동의 계획이나 조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약속은 사회적 삶의 어떤 특징의 형태들을 결속해주는 접착제 역할.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것이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편하게 해준다. moreover 무슨 연결사 얘들아? moreover 추가 연결사. 그렇지. 내용 추가 연결사야. furthermore, in addition, moreover 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약속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기꺼이 뭐뭐하게 만들어. willingly는 얘는 어법 문제죠. 그래서 형용사 얘는 부사입니다. 그럼 make의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 기꺼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어떤 행동이요? They would not otherwise perform. 그렇지 않았다면 수행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들.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법 아니겠어? 만약에 누가 여기 써 있어. 만약 뭐가 없었다면 약속이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니까 약속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가 되셔야 되겠죠. 명사가 없다면 if 생략하면 얘네들이 위치 바뀌어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나오는 거야. were in not for 기억나 혹시? were in not for 명사면 명사가 없다면 without buffer도 역시 같이 쓸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행동을 수행하게 기꺼이 수행하게끔 만들어. 약속이 없었다면 수행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들 말이야. 이거 otherwise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구문입니다. moreover 뒤에. 그러니까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뭐다? 저런 거 사람들이 하지 않았으면 약속하지 않았으면 수행하지도 않았을 그런 행동들을 또 하게 만드는 게 약속인 것이다. 나 영어 공부 더럽게 하기 싫은데 로키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어. 그래서 약속을 했어. 나 자신과 선생님과 어머니와 선생님과 다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 약속 때문이죠. 그것도. 또한 예를 들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시. 지금 약속에 대한 특징과 추가 설명을 쫙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위 개념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택시 운전사들은 picks up their clients. 그들의 고객들을 태워서 픽업한다는 건 죽다는 뜻인데 택시기사가 픽업하는 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데려다가 transports, 이동하죠. 픽스업해서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시켜. 그들의 원하는 desired destination. 그들의 바라는 목적지. 이 destination이 desired의 수식을 받잖아. 왜 pp의 수식을 받을까? desire는 바라다의 뜻이기 때문에 목적지 입장에서 목적지가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해석을 해줍니다. pp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의 원하는 목적지라고 해줘야 되겠죠. 택시기사가 왜 승객을 태워서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줘? 왜냐하면 그들이 be committed to ing 요거 주의하자. commit 별표 쳐두시고 commit은 우리가 commitment가 약속이잖아. commit은 뭐겠어? commit은 약속, 하다가 되는 거야. 약속하다. 행하다 라는 뜻, 범하다, 행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얘랑 동의어가 뭐냐면 contribute가 있어야 돼요. contribute
동의어로 devote도 있어. 헌신하다, 바치다. 역시 같은 뜻으로 dedicate라는 뜻도 있어. 근데 이 네 개의 뜻이 비슷해서 같이 동의어로 쓰기도 하지만 냈다 전치사 to를 쓴다라는 것도 똑같아. 전치사 to를 쓴다는 건 특히 to가 전치사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투부정사의 동사 모양은 원형이 나와야 되지만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동사의 모양을 쓸 때도 원형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 투부정사가 아니라서 동명사를 써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동사 모양에 되게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구셔야 돼. 맞게 쓰였죠, 그래서. 그지? 즉, 그들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aying, 지불을 받기로 그에게 뭐를 afterward, 나중에 for the service. 그 서비스 무슨 서비스야? 픽업해서 데려다주는 서비스에 대해 나중에 그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그들이 그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죠. 돈을 줘야죠. 그리고 construction worker, 두 번째 예시죠. 건설 노동자도 수행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every day, 매일과 같이 건설 노동자도 나와서 일을 해. 왜냐? 그녀의 사장, 고용주가 has made a credible commitment.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 To pay, 돈을 지불해. 그녀에게 at the end of the month, 월 말에 그 달마다 말에 그녀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결국 고객과의 사회적 활동, 그 다음에 고용주와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의 약속, 그 약속이 뭐다? 일을 하게 만들고 서비스를 해주게 만든다. 이런 얘기로 접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니다, 잘리는구나. 실제로 택시 드라이버와 건설 노동자는요, are willing to reluctant, 기꺼이 한다, 꺼린다. 뭐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돈을 받는 걸 기꺼이 한다, 꺼린다. 뭐로써? payment, 보수로서. Only because network of other agents, 다른 주체들의 어떤 공동체가 네트워크, 연결망이 is committed to,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기로? 전치사 to니까 뭐 쓰자고 얘들아? 동명사 쓰자고. be committed to. 뭐 하기로 약속돼 있어? taking various measures. 다양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compromise. 훼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currency in question. 그에 해당하는 어떤 통화, 돈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 현찰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뭐 할 거야? 받아들이게 되겠지. 그렇지? 말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택시 운전사와 건설 노동자가 기꺼이 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겠어, 보수로서. 이 다른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와 그 고용주, 그 다음에 승객과 택시 운전사, 이 관계 말고 다른 구성원들의 개체들의 그 연결망들이 은행 같은, 그치? 중앙은행, 이런 연결망들이 약속돼 있어. 뭐 하기로? 다른 조치들을 취하도록. 뭐에 대한? 그 해당하는 어떤 돈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양한 조치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돈을 받아서 은행이나 어떤 데 뭐 카드 값이나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매달 돈을 받아서, 승객한테 돈을 받아서 기꺼이 돈을 그래서 받는 것이다, 보수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에이전트들의 연결망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지? 택시기사가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은행이다라는 또 다른 사회적 역할 때문에 그래. 은행과의 관계.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는 이유도 내가 은행이나 다른 곳에 다른 어떤 에이전트들의 연결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부 다 사회적 응집력, 결속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문제풀이 중에 아까 평촌고 2학년이 이거 먼저 했거든? 얘랑 수일치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강조했습니다, 쌤이. 네트워크랑 수일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is를 쓰는 게 맞죠. 수일치도 따라주시고. 자, 이제 내용 정리합니다. thus, 따라서, 인과연결사죠? 자, 인과연결사, 따라서를 쓰는 이유는, 이 마지막 지점에 쓰는 이유는 뭐랬어? 여태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했어. 그치? 따라서,
사회적 object와 institution, 그러니까 목적과 이런 제도 같은 거, 뭐와 같은 직업, 돈, 정부, 과학적 협력, 그 다음에 marriage, 결혼까지 와 같은 이런 대상들이나 이런 제도들이 depend upon 뭡니까? depend on 의존하다야. 그 사이에 뭐 for 명사가 껴들어간 것 뿐이야. 뭐에 의존한다? credibility, vulnerability of commitment. 약속이라는 것에 뭐에? 신뢰성이라는 것에 의존하는 거죠. 뭐가? 이런 많은 직업이나 돈, 정보, 과학적 협력, 심지어 결혼까지도 전부 다 뭐에 연관돼 있다? 그런 약속이라는 신뢰성에 의존돼 있는 거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테니까 많은 사람들 와서 축하해 주세요. 이게 결혼이잖아. 사회적 약속인 거야, 이것도. 오케이? 뭘 위해? 그들의 어떤 기원이나 안정성을 위해 이런 약속의 신뢰라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2지문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얘들아. 자, 뇌 2단계 기억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니네 단어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구두 테스트 하면 맨날 쌤 잠깐만요. 나 그거 아는데? 쌤 잠깐만요. 쌤 저 알아요. 잠깐만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지랄. 결국은 보여주세요로 끝나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 글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기억 시스템이 뭐야? 회상, 그치? 리콜이랑 또 뭐 있어? 기분 나쁘면 빨리 얘기해. 뭐 익숙함이잖아.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뭐야? 방금 전에 내가 5분 전에 봤던 기억은 나.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익숙함이야. 익숙함.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1초 안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의 뜻은 모르는 거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야. 딱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distinction은 구별이야. 구별. between 뭐와? recall과 familiarity에 대한 구별. in the memory system, 기억 시스템에서 원문제 제목이었습니다. 실제 제목 보기로 나왔던 애고 주제. 제목은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two-tier memory system. 우리 tier라는 말 많이 쓰죠? 1티어, 2티어. 그치? two-tier, 두 가지의 단계에 있어서의 기억 시스템. 뇌에. 그게 바로 뭐다? 익숙함과 기억하는 것. 회상을 얘기한다. 뇌에서는 친숙함이라는 것과 recall, 회상이라는 두 단계 시스템이 작동하며 친숙함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회상은 정확한 정보를 다 기억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 저거 봤는데 그게 익숙한 거죠. 글자 그대로.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 그 처음에 이름 외울 때 겨울방학 때 잘 안 외워지니까 저 얼굴은 알아. 쟤 아는데 이름하고 막 매칭이 안 돼 막. 그럴 때 쌤도 막 답답하게 막 그러거든. 그건 이제 익숙함인 거죠. 매주 보니까. 만약 뇌가 has already stored someone's faces and name. 요거. 쌤의 경우죠, 지금. 얼굴하고 이름을 이미 뇌는 저장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do still end up, 결국 ing 하다. end up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 말은 즉슨 투부정사 오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왜 end up remembering? 하나는 기억하는데 not the other.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one과 the other를 얘기했다는 건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먼저 얘기한 걸 one이라고 얘기하고 나중 얘기한 걸 the other라고 얘기한 것 뿐이겠고 그리고 전자와 후자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치? 전자는 영어로 뭐야? former. 후자는 later. later 아니야. letter야, letter. 전자와 후자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one, the other. 그치? 왜 우리는 전자는 기억하는데 후자는 기억하지 못할까? 얼굴은 분명 기억나는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요? 이 말이야. 둘 다 넣고 있는데. This is because 이게 왜 하냐 하면 자 지금부터 얘기한 거 지금 필자는 이 글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나는데 왜 또 다른 하나는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겠죠. 뇌는 has something of two-tier memory system. 두 가지 단계의 메모리 체계, 기억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at work, 작동 중인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하여? about의 의미입니다. retrieving. when it comes to도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챙겨두세요. 아까 설명 충분히 드렸죠? commit to로. 그치? 전치사 뒤에 동사 모양 쓰려면 ing만 써야 된다. 특히 to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투부정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when it comes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에 관해서 기억을 회상해낸다라는 것에 관하여
작동 중인 두 개의 기억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개의 기억 체계가 있다는 것은 앞 내용 받는 거죠. give rise to 유발해냅니다. 뭐를요? 흔하지만 infuriating 짜증나게 하는 사실 irritating을 더 많이 써. irritating irritating 짜증나게 하는 어떤 감정 흔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지만 짜증나게 하는 그 감정을 유발시켜. 즉 recognizing someone 누군가는 알아봐. 하지만 not being able to remember 기억해낼 수는 없는 거죠. 뭐를 어떻게 왜 제 이름이 뭐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왜 만났더라? 막 그런 생각. 선생님도 오래 살다 보면 이제 SNS에 옛날에 같이 사회적 활동을 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떠. 뭐 쌤은 이제 학창 시절도 있고, 대학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 되면 오랫동안 안 보잖아. 그러면 이름이 섞인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추천 친구 중에 어떤 이름이 딱 떠. 너 이름 아는데? 반대로 이름을 아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군대 동기였던가? 중학교 동창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중에 그 추천 친구 딱 뜰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났더라? 왜 만났더라? 제 이름이 뭐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는 없는 이런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정들이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억 체계가 두 가지라서. 원인이 두 가지라서요. 그래서 이름은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발생돼. 왜 발생돼? 방금처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 이런 게 발생돼. 왜냐하면 뇌 자체가 이 단어 너무 예쁘다. differentiate, distinguish 구별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뭐와 뭐 사이를 familiarity와 recall 사이를 뇌가 구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자체는 다 입력되어 있어. 근데 딱 구별을 해놓는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이 이름 더 이상 안 쓰지? 안지 얼마 안 됐지? 버릴게. 익숙함으로 버릴게. 너 이거 많이 본 거지? 익숙하지? 이제 무슨 뜻인지도 알겠지? 이제 리콜로 벗어날게 하고 뇌가 분류를 해놓는 거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명확히 말하자면 to clarify 익숙함이라는 것은 is when 잠깐만 비동사 다음에 when절이 나왔으니까 얘 뭐야? 시기 명사로 해석해야 돼. 때 네가 마주치는 누군가와 무언가를 마주칠 때 그때 익숙함이 생겨. and 그리고 you know 네가 알고 있어. 뭐라고? You've done so before. 이전에 한번 그렇게 했었다라는 걸 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생략돼 있죠? You know 다음에 또 주어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첫 번째 익숙함이라는 거, 즉 recognition, 인지를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네가 누군가를 마주쳤고 무언가를 마주쳤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예전에 본 적 있다. 예전에 마주친 적 있다. 이걸 네가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야. 장현 어떤 특정 이름이 나와. 이름이 현긍이야. 최근에 업데이트 신축받은 이름이 장현긍이거든. 지금은 기억이 나. 근데 이제 장현긍 처음 딱 봤을 때 너 이름 아는데? 군대 동기였나? 후임이었나? 막 이런 생각 하다가 누구지 하다가 맞다. 중학교 때 동창이었다. 한참 전 얘기. 30년 전 막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 거죠. 알고 있는 거야. 이름 딱 보고 니들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는 게 익숙함. 하지만 그 알고 있다라는 것 너머로 앞에 있는 내용 받는 거죠. 지시사는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네가 got nothing 아무것도 얻지는 못하는 거야. 그냥 알고 있다는 거에 끝나는 거야. 나 마주친 적 있지. 이름 어디서 본 적 있지. 거기서 끝나는 거야. All you can say. 자, all이 주어고요.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안명사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것도 해석 연습하시는데 좀 쓰세요. 올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근데 또 이때 to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올 때가 있어. 그때 주의해. 그럴 때 해석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한 것은 모든 것 이러지 마. 주어가 동사한 것은 동사하는 것
것뿐이다라고 해석하면 돼. 오케이? 그 니네 옛날 영화 중에 혹시 그 노래 들어본 적 없어?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노래인데. All you need is love. 빰빠바바밤. All you need is love. 빰빰. All you need is love. love. 못 들어봤어? Love is all you need. 이것도 옛날 노래구나. All you need is love. 뭐야?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아, 이 사람 이미 in your memory. 네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 니네 단어 시험 볼 때 하는 말. 그지? 아, 선생님 저 봤어요. 알아요. 아, 이거 알아요. 잠깐 말하지 마세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지랄.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 사람이나 것을 내가 이미 기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 선생님 저 알아요. 이거 뭘 알아, 알기는. 모르는 거야. 그게 익숙함이다. 내가 봤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recall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저기 familiarity 얘기했으니까. 그럼 회상은 뭐냐? 반대죠 뭐. 다 아는 거죠. 때이다. 어떤 때? 네가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아, 이거 차이는 뭐냐면 얘들아. 접근하다가 어디에 접근하다의 의미를 쓰다 보니까 왠지 전치사 to를 써야 될 것 같아. 그치? 아니야. 얘는 전치사 to 쓰면 안 되는 동사야. 그냥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도 돼.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접근해? Original memory of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왜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뭐다? recall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말해. 땡땡. 한 번 더 얘기하면 인지라는 거, recognition이라는 건 just flagging up the fact. flagging up. 뭐 하는 거야? 깃발을 그냥 꽂아 놓는 거야. 우리 그 게임할 때, 그 어드벤처 게임할 때 어느 정도 마리오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디 가네. 처음부터 다 죽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되니까 플래깅 업 한번 하고 가죠. 그치? 다음에 죽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뭐 그런 거. flagging up the fact. 사실을 그냥 뭐 하는 거야? 표시해 놓는 거야. 어떤 사실이요?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the fact. 위치가 명사 수식해 주려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exist는 대표적인 자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으로도 끝나는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동격대수로서 the fact를 꾸며주는 게 맞겠죠. 그냥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recognition 뭐 하는 거야? 꽂아만 두는 거야. 쌤 아까 암기할 때 저 그냥 봤어요. 봤다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은 뭐다 얘들아? recall과 familiarity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왜 이 차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알겠니? 잊지 마세요. 왜야? 기억의 뇌는 몇 단계? 2단계로 이루어졌으니까. 그치? 마지막 5번째. 21, 2, 3, 4. 자, 미국의 시티콤이 준 영향력에 대한 글의 소재였고요. Positive role of humor in sitcoms. 시트콤에서 유머가 했던 긍정적인 역할. In progressive value. 진보적인 가치. 니네가 이제 진보라는 말이 있고 보수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이 기본적 개념이 뭐야, 얘들아?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되게 땀이 나는데. 보수는 뭐야?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하는 세력이라고 말하면 또 정치 얘기 같고. 그룹, 알겠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보수 성향이라고 하고 기존의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발전된 상태를 이룩하자라고 하는 게 진보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게 프로그레시브고 이게 뭐야? 컨저베이티브야. 컨저베이티브는 보존이잖아. 그치? 지키려고 하는 성향인 거야. 프로그레시브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 그러면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humors in sitcom이 시트콤 하면서의 재미, 유머가 도와요. acceptance of progressive value. 이 진보적 가치에 대한 어떤 수용을 도와줘요. 아, 그러니까 미국 시트콤에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사회적 갈등을 다뤄왔으며 유머를 통해서 다원적 관용적 사회라는 진보적 가치를 수용을 정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뭐 정치든 뭐든 어떤 분야에서든 둘의 존재는 공존해야 되더라. 무조건 공존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정치 병자들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건만 터지면 다 뭐 대통령 때문이야.
뭐 야당 때문이야, 여당 때문이야, 뭐 이거 하는 얘기가 극단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어디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막 뭐 진보든 보수든 어디서 막 주워 들어가지고 뭐 이게 무조건 좋은 애 나쁜 애 이러시면 안 돼. 알겠지? 극단으로 가면 안 돼, 무조건. 남자 여자 갈등, 나이대별 갈등, 종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 진짜 많잖아. 그지? 근데 니네는 항상 진짜 어디에 있으려고 해야 되냐면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 돼. 최대한. 조금 어디 성향은 기울어져 있겠지. 근데 거기다 저 끝에 가서 자 이러시면 안 돼. 알겠어? 그럼 세상 살기 개 힘들어져. 알았어? 근데 정치병자들 보면 그렇잖아. 모든 이유를 반대파에게 치부하잖아. 쟤네 때문이야. 아니야, 니네 때문이야. 이러잖아.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사람들 성향이 다 보수야. 그래서 내가 진보를 말하고 있는 거.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다 보수인데, 자, 우리 어떻게 세상 한번 바꿔볼까요? 막 이질하고 니네들한테 접근해.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 나 죽이려고 하겠지. 저 미친 새끼 막 하면서 나라 팔아먹을 놈 막 이런단 말이야. 보수들은. 그지? 왜? 우리 걸 지켜야 되니까. 그지?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의 시트콤에서의 유머가 재밌게 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막 예를 들어 시트콤의 스토리 중에 그런 게 있겠지. 수영아 나봐. 왜 은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소름 돋아. 이건 극단적. 너도 극단적인 거야 설마?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시트콤 스토리 중에서 뭐 그런 게 있겠지.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 살아가다 보니 뭐 어떻게 뭐 골탕을 먹어. 그래서 진보적 성향의 주인공이 가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바꿔볼까? 그러니까 헤헤 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럼 이제 사람들은 시트콤을 보고 아 내가 저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그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자, 봅시다. 1950년대 초기 이후로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은 얘들아 아까는 since가 때문에였는데 지금은 본동사가 have pp니까 얘 뭐야? 이후로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950년대 초기에 그들의 시작 이후로 뭐의 시작? 텔레비전 시트콤의 시작 이후로 시트콤은 have charted 보여주었어요. 뭐를? 많은 사회적 harmonies 조화를 보여줬어요. 갈등을 보여줬어요. 어디? 미국 사회 안에서의 조화 갈등을 보여줬어요. 뒤에 보니까 시민권 갈등 이야기죠. 흑인 백인 그지?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 집안에서의 여성 권리 그리고 또 업무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 이거 대표적인 그치? 모든 사회에 이거는 사회적 이슈죠. 갈등이죠. 아이들의 권리 이거 뭐야 이거 막 애들 막 노동 착취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학교도 못 가는데 막 노동하고 있고. 이민자, 다문화주의 뭐 이런 것들 다 갈등이죠 뭐. 뭐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개념 뭐에? 가족이라는 것에 진화하는 개념 뭐 있니 얘들아? 옛날엔 대가족이었는데 요즘은 1인 가족 세대지 그지? 혼자 사는 게 이제 대세인 나라 시대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뭐야? 미국 사회의 갈등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구체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2번 문장 가봅니다. 각각의 그 이슈들, 아까 많이 말했던 뭐 여성의 권리, 아이들의 권리, 이런 많은 권리들에 있어서의 각각의 권리들은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알겠죠? 그것들 각각을 얘기하니까. 각각은 has been addressed, address가 동사로 쓰이면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다뤄져 왔습니다. 또 수동태주의 얘들아. 뭐가 이슈가 다루는 게 아니라 다뤄지는 것이며 뒤에 목적 없는 거 보니까 수동 맞게 썼구나.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돼. 알겠지? 수로 뭐를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 다뤄준 거야. 앞에 그 막 무거울 수 있는 갈등들 있잖아. 막 인종 갈등. 그치? 아이 노동 착취 갈등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해요? That has helped. 도움을 줘. 뭐 하도록? 만들도록. 좀 더 progressive한 value, 가치들을. 좀 더 진보적 가치들을 만들도록. 어떻게 만들도록? 수용할 수 있게. make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라 형용사가 올 수 있어야 되겠죠. 부사는 안 된다. 이전보다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more acceptable than이 세트죠. more than. 이전보다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방식으로 이렇게 유머를 통해서 다뤄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등장인물이 한 등장인물이 usually someone marked as a bigot. bigot은 이제 고집쟁이란 뜻이거든. 이런 고집이 많은 사람으로서 표현되어진 그 누군가의 인 등장인물이 본격이야. 저항을 해. 지금 본동사가 필요한 자니까 ing는 본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저항을 했습니다. 뭘요? One or more of these developments. 이런 발달들의 한 가지, 두 가지 이상들을 저항을 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development는 뭐겠어, 얘들아? 프로그레시브의 진보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발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어떤 발전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 왜? 보수주의는 지켜야 되니까. 기존에 우리 사회가 유지됐던 대로 그냥 유지해. 뭘 새로운 걸 갖다 쓰려 그래. 이런 생각이 이제 보수니까. 이런 고집쟁이들로서 표현된 등장인물이 저항을 해서 뭐를? 이런 어떤 발달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지. 그리고 was made, 만들어져서 뭐 하도록? to appear, 그냥 appear. 선생님, make 사역동사니까 원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make의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행위를 나타낼 때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쓴다고 우리가 배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목적어를 주어 입장에서 본 수동태를 잘 생각해 보면 목적격 보호는 항상 BPP 뒤에다 갖다 쓴다는 게 원칙이야. 근데 수동태 뒤에는 원형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원형 앞에 뭘 달고 와? to를 달고 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형 쓸 수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수동태 뒤에 나올 수 있는 동사 모양 다 얘기해 보면 BPP 뒤에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첫째,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됩니다. 보통 전명구 우리 많이 나온다고 배우죠. 그렇죠? 아니면 주어의 상태를 말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도 됩니다. 부사는 안 돼요. 보호기 때문에 부사를 쓰고 앉아있어. 형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 모양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투부정사나 진행형 ing나 pp의 수동 패턴, 이 to-ing pp밖에 올 수가 없어요. bpp 뒤에는. 알겠지? 어떤 형태가 오든 간에 이 bpp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 정보? 주어 정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뭐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 캐릭터는 and 다음에 동사를 바로 썼다는 건 주어를 얘로 계속 이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캐릭터, 고집쟁이 캐릭터가 나중엔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뭐처럼 보인대. appear도 이형식 동사라서 보어가 나온 겁니다. ridiculous는 어리석은, 조롱하는 이런 뜻이야. 그렇게 발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나중엔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좀 조롱거리처럼 보이게, 우스갯거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런 시나리오의 패턴인 거죠. 그렇죠? 고집쟁이들은, 이런 발달에 저항하는 고집쟁이들이 나중에 막 골탕을 먹는 거야. 조롱거리로. 그러면 이 시트콤을 본 사람들은 나도 인생 살아가면서 저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조언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그렇게 진보 성향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래서 they were cut down. 그들은 무시되어져. 뭘 통해서? through their own rationality, stupidity. 아까 그 조롱거리를 받아주고 있는 거니까 어리석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그 고집쟁이들의 캐릭터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되어져. 고집쟁이 등장인물들이 뭘 통해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 바보 같음을 통해서 무시되어지거나 혹은 짧은 scolding, 꾸짖음이야. from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는 거지. 저런 고집쟁이 캐릭터들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무시받을 수도 있어. 아니면 둘 다. 이런 바보 같은 것을 통해서든 혹은 비난을 통해서든 아니면 둘 다 하든 그것들에 의해서 그 고집쟁이 캐릭터들이 무시되어지게 돼.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앞 내용을 받는 거죠. 이러한 방식 어떤 방식? 시트콤 안에서의 어떤 고집쟁이 캐릭터가 외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그런 것들의 방식으로 유머 오브 시트콤, 그 시트콤들의 유머가 acted, 역할을 해. 뭐로서의 역할? cost effective means,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야. 왜 비용 효율적 수단이야? To encourage, discourage acceptance of more pluralistic, 우리
플러럴이라는 단어가 복수란 단어예요.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 플러럴. 플러러리스틱 하게 되면 뭐야? 여러 가지의, 둘 이상의 이런 말이야. 다원적인, 둘 이상의, 그리고 톨러런트, 뭔가 관용적인 사회, 좀 참을 줄도 아는 사회. 그렇지? 아, 요즘 애들 저렇게 하고 다니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 요즘 애들은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대세구나. 인정도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다각도로도 좀 보고, 막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러지 말고 그냥 다원화적으로도 보고 좀 참아도 보고 이런 참는 이런 사회의 수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고 다 진보적이면 그것도 문제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도 좀 보고 저런 걸 봤을 때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참기도 하는 이런 사회 같은 것들의 수용을 장려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시트콤의 유머다 이 말인 거야. 됐나요? 왜 비용 효율적이야?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만 보수하고 진보합시다 이러면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지. 그지? 전쟁하자는 얘기야. 이념이 다르니까. 그지? 근데 시트콤은 재미를 통해서 보니까 비용 효율적 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단어랑 5지문에 대한 테스트 좀 시작할게요.